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식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외환 거래가 증가하게 되고 환율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주제는 경제편으로 환율의 개념과 결정 과정, 그리고 환율의 변동 및 변동의 영향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환율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애국 화폐의 교환 비율로 이환율 또는 이환시세라고도 하며 화폐의 대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환거래에서는 미국의 달러화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의 1달러가 우리나라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 원화 가치를 표시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미화 1달러는 원화 1,000원과 교환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자국 통화 표시법으로 1달러 이꼴 1,000원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애국 통화 표시법으로는 1원 이꼴 1000분의 1달러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환율은 다른 나라 화폐의 1단위 가격이 우리나라 원화로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이환을 사고자 할 때에는 매입률이라고 하고 고객에게 팔고자 할 때에는 매도율이라고 합니다. 둘째,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율 제도는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는 정부가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변동환율 제도는 환율이 애환시장에서 애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환율도 애환 시장에서 애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애환 시장에는 개인, 기업, 은행, 중앙은행 등이 다양한 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에서 상품이 필요할 때 상품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애화가 필요할 때 애화의 수요도 발생하게 됩니다. 애화의 가격인 환율에 따라 애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변화하게 됩니다. 상품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같이 환율이 오르면 애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환율의 상승은 애화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애화의 초과 수요 상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의 하락은 애화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애화의 초과 공급 상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은 애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이를 균형환율이라고 합니다. 셋째, 환율의 변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애환시장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환율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를 환율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환율은 애환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대거래, 물가 수준, 통화량, 금리, 경제 성장률 등 경제적 요인과 정치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내 물가가 애국에 비해 높으면 수출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수입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은 애환시장 참가자들이 수출과 수입 등 대거래 결과에 따라
그 수준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애국가의 거래 결과를 알 수 있는 국제 수지가 흑자일 때에는 외환의 공급이 수요보다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 수지가 적자일 때에는 외환의 수요가 공급보다 증가하여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국민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환율을 상승시키거나 반대로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 등은 해외 상품의 수입 증가와 해외여행 등이 많아지게 되고 애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여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 여행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통화량의 증가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환율이 상승됩니다. 금리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아지면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외국 투자자들의 예금과 채권 매입 등으로 외화의 공급 증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정치 사회적 요인과 외환 투기 등도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할 때에는 안전성이 높은 국가의 환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환율 변동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의 변동은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수출과 수입, 물가 등 시장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변동된 경우는 환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1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원화 1,000원을 지불해야 했던 것을 환율 상승으로 1,2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달러화에 비해 원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율 상승은 환율 인상이라고도 하며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에서 이를 원화가 평가절하되었다고도 합니다. 환율의 상승은 수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는 수출이 수입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순수출이 증가로 총 수요가 증가하여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로 국제 수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환율의 상승은 국민 경제에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감소하면 국내 물가가 상승하여 물가 안정이 저해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환율 상승은 외국에서 자금을 빌려 쓴 기업들에게는 이를 갚아야 할 예체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환율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변동된 경우는 환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1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원화 1,000원을 지불해야 했던 것을 환율 하락으로 800원만 지불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환율 하락으로 인해 달러화에 비해 원화의 대외 가치가 상승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율 하락은 환율 인하라고도 하며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의미에서 이를 원화가 평가절상되었다고도 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수입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 인하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국제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가절상은 신중한 정책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화의 평가절상은 국내 기업들이 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율 하락은 기업들의 일체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환율의 상승과 하락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인 환율 안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간 수출입 등을 통한 경제활동과 해외여행이 빈번해지면서 이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환율은 국내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을 여행할 때 여행국의 환율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여행자가 방문할 나라와 자기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활동을 통하여 외환 거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국가 간 무역활동이나 개인의 해외여행 등에서 환율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국제관계에서 환율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